매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땅. 낯선 문명은 언제나 서쪽 바다를 통해 밀려왔습니다. 먼 과거에서 현재까지 시대마다 중요한 길목이 된 인천.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다양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포용성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봐요. 도시의 표정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기 마련이죠. 인천은 여러 사람들이 다 공존하는 그런 도시잖아요.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마침내 한 도시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강과 바다는 길이 되고 살아 숨쉬듯 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부지런한 변화를 이어갑니다. 과거에는 뭐 잿빛 도시니 회색 도시니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뭐 거의 그런 이미지는 이제 완전히 탈피했고 새로운 어떤 도시 경쟁력이 가장 강한 또 성장 가능성이 강한 역동적인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땅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 온 인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인천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그리고 있습니다. 서해 최북단 섬 가운데 하나, 보름도로 가는 길. 인천의 수많은 섬 가운데 한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강화에서 뱃길로 1시간, 북한 땅이 더 가까운 섬 보름도에 도착합니다. 이것도 꽃 피는 나무잖아, 이거. 그거 다 심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꽃 피는 거 아니야. 섬의 북쪽 해안가에는 주민들의 오래된 휴식처가 있습니다. 작은 정원이 꾸며진 이곳. 보름도에서 가장 이름난 은행나무를 만났습니다. 800년 전 큰 물이 났을 때 떠내려온 나무라고 전해지는데 암수를 구별하자면 수나무라고 합니다. 아니, 은행이 안 열리니까 암놈은 저 앞에 이북의 연백, 거기 암놈이 있대요.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가 암놈이 있고 여기가 순놈이 있대. 은행은 마주봐야 은행이 열린다는 거야. 신놈하고 안 넘는 거야. 마을에서는 이 할아버지 수호신을 모시는데 이게 역사가 깊은 거니까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고향을 떠나온 은행나무는 가늠할 수 없는 오랜 세월 이 땅에 자리를 잡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됐습니다. 열두 발 되네. 12발. 그 전에 8명이 안 와도 못 앉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재보는 게 12발이 나오는데. 바다 건너 닿을 듯한 거리에 은행나무에 고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황해도 연안에 할머니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은 분단과 함께 잊혀지고 은행나무는 섬 사람들에게 고향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집에다 던지고 거기 나가서 수영하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놀고 그 나는 저 가지 타고 올라갔다 너 올라갈 수 있어? 뭐 이런 거 자랑하고 거기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은혜 타고 그 은혜 이거 줄매서 그 은혜 탔어. 은행나무에다가. 그 생각나. 단오 때는 그 산에서 바다로 이렇게 그네 튀고 이 형님이 그건 잘했지. 동아줄
해가지고 그 그쵸? 집으로 꽈서 만들었어. 그 청년들이 그거 하면은 동아줄매에서 며칠 동안 거기서 작업 준비를 하면은 동네 처녀들이 뭐 빈대떡 해가지고 갖고 나오고 이제 이러고 그랬지 옛날에는. 좋아하는 여자랑 쌍거리도 뛰고 이 형님도 그때 쌍거리 타봤어요? 쌍거리 탔지로. 보름도 은행나무 곁에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 땅의 숨은 이야기를 알리고 한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노력. 어쩌면 인천 도시의 큰 변화는 서해 끝자락 섬의 작은 이야기에서 출발했는지도 모릅니다. 인천 계양장 한편에 모인 사람들, 특별한 건물에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네, 1908년도에 여기가 아마 사무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여기가 네모 형식으로 뻥 뚫려져 있었대요. 그게 이제 중국 예전에 그 건축물의 양식이라고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근데 목조로 2층을 막아버려가지고 공간의 활용을 좀 높인 상황이에요. 공개된 건물의 내부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변형되기도 했지만 곳곳에 중국식 건축 양식의 흔적이 남아있어 이곳이 옛 화교 점포였음을 알려줍니다. 계양식이 청나라 사람들이 거주했던 청국 조계지에서도 가장 번화했던 길. 인천 곳곳에 남은 계양기의 흔적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은 아마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오픈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거고 2층은 뭐 전시, 그 다음에 뭐 북콘서트, 뭐 이런 공연장 비슷하게. 근데 이게 워낙에 뭐 상업시설로 민간인이 하셨던 거라 당시에 여기를 잘 보존하거나 그러기엔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컨셉 자체는 유지하겠다. 네네. 근데 그거의 이용객들을 이까지 끌어들이는 컨텐츠가 필요한데 그거를 찾기가 요거 하나만으로 찾기가 좀 쉽지가 않다. 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문화공간 운영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앞으로 근대 건축 문화자산의 활용 방안을 계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제 조금씩 덧붙여진 과정은 있지만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보통은 이런 시도들 하는 게 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활용이나 이런 데서는 경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 문화재 보존이라기보다는 역사가 나름 오래된 어떤 그런 자산을 통해서 다시 이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어떤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0년대 초 중국식 건축에 당시 유행하던 유럽 스타일을 접목해 독특하고 아름다운 외양을 지닌 화교점포. 서양 잡화점과 성당 교육관, 카페라는 이력을 끝으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110년 이상 보존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또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사이에 지어진 중국식 건물 중에 전국에 몇 채 남지 않아 희소성이 높은 건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는 오래된 건물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에서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랑 그 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시민분들께서도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가게 화교점포의 변신이 기대됩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 자유공원. 그 계단 아래 응봉산 자락이 품은 언덕 위에 집이 있습니다. 산과 바다를 연결하듯
커다란 창이 인상적인 이곳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이음 1977이라 불리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김수근 건축가님이 1차 설계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어지게 됐고요. 여기는 1895년에 이제 개양, 무역이 시작할 때 henkel이라는 독일 분이 여기 한국에 오게 되고요. 지금 위에 자유공원에 보시면은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 데가 세창양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 바로 밑에 이 계단층을 내려서 여기에다가 신혼방으로 살던 곳입니다. 한국 근대 건축의 거장으로 불리는 김수근. 김중업과 함께 건축 1세대를 대표하는 건축가로 한국 건축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는 그가 1977년 지은 단독주택입니다. 이쪽에 첫 번째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는 팔각 돌주창이라는 창이 보이실 거예요. 유럽식 건축물을 지으면은 공주방에 이렇게 원형으로 된 창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거를 목재로 이제 만드는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공주방으로 쓰던 곳입니다. 그 특징으로는 근데 신기했던 게 저희는 그때 당시에 연탄 떼고 그리고 방충망이라고 해봤자 그 천으로 된 것들을 이렇게 해서 박아서 이렇게 사용했던 그 시절에 이렇게 방충망 시스템을 적용을 해갖고 이제 설치를 한 거죠. 서양과 동양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국의 문화를 찾고 거기 안에 이제 공간을 만들려고 이 목재 시스템으로 집을 짓게 됩니다. 내부 공간들과 소통하는 계단은 골목길을 닮았고 옛 건물에서 가져온 붉은 벽돌은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기왓장을 닮은 먹색 전돌은 한국적이고 집안 곳곳에 세심함을 담았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넓은 공간을 이제 탁 보고 내향을 받아보면서 행복감을 맨 처음에 느끼세요. 감동과 이쁘다. 그러다가 이 표현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엔 여기에 앉으셔갖고 자기 힘들었던 거를 좀 이렇게 지그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수근의 공간 철학이 담긴 집은 설계자의 뜻대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친숙하고 사적인 공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문화 자산이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관리를 맡고 있지만 시민들이 일단 되게 원하는 공간으로 하는 게 쉴 수 있고 편안한 공간을 제일 우선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꼭 진짜 아는 사람 집 온 것 같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음 1977에 열린 공간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쫙! 앞에 놓고 제자리, 뒤에 놓고 제자리,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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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기체조는 굳은 날씨로 마당에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집안에서 가족과 운동하는 느낌.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우연히 만난 공간에서 즐거운 경험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도 음악이 좀 있어야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아름다운 집을 보러 왔다가 활기와 건강까지 덤으로 얻어갑니다. 매월 건축학교와 친목 모임, 전시와 음악회 등 다양한 기획으로 채워지는 이음 1977. 인천에서 사라져가는 의미 있는 도시 공간을 발굴하고 근대 건축 문화자산의 재생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20대 초 중반까지만 해도 인천에 대한 그런 애정이 없었는데 요새는 애정이 생겼어요. 부평도 그렇고 동인천도 그렇고 좀 많이 발전됐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발전된 게 뭔가 경제적으로 발전된 느낌보다는 좀 이런 문화 공간도 많이 생기고 공원 같은 것도 많이 조성하고. 아, 인천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 인천에 오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많네. 아, 인천은 역사의 도시구나. 근데 거기에 또 이런 것들이 있네. 궁금증 유발을 계속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그 이름답게 공간을 통한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대로에는 업무가 있고 골목에는 일상이 있다. 그 일상을 찾아 수시로 골목을 기록합니다. 도시의 풍경은 쉼없이 달라지고 골목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산동네가 여기인데 지금 두 군데는 개발이 됐고 여기가 이제 남은 거예요. 예전에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정착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이죠. 지금 저쪽에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동네가 헐떡고개라고 지금은 명령이 돼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거기를 헐떡고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채산, 헐떡고개,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올라오면 여기가 똥고개예요. 주택을 짓기 전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여기가 벼 있었거든요. 벼 있었을 때 여기에 그 밭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분을 갖다가 이쪽에 와서 그 채소밭에 많이 이제 뿌렸습니다. 이 전체 이 동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똥고개라고 그랬습니다. 헐떡고개와 똥고개를 부지런히 오갔던 삶. 고개를 넘고 보니 완전히 달라진 도시 풍경이 옛 동네를 대신합니다. 인천은 지금 산업화, 도시화의 그늘 깊게 패인 주름을 걷어내는 중입니다. 이쪽의 골목들이 아주 전형적인 옛날의 산동네 골목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횡으로 된 골목들이 쫙 있고요. 또 그걸 연결해주는 또 종으로 된 계단, 이렇게 골목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없어질 텐데 전형적인 산동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저마다의 사연과 다양한 삶의 모습은 골목의 표정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사실 그 시대별로 정착민들이 계속 달라져요. 물론 일제강점기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6.25 피난민들, 그다음에 산업화 시절에 시골에서 올라오신 또 노동자들,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런 공간이 인천에 참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초가집을 못 보듯이 나중에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살았던 가옥주택이라든지 그 생활 양식을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제가 틈나는 대로 나와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50년 후에 우리 후세들이 뭐 그런 사진을 보면 아,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 그다음에 그 위에 할아버지들은 이런 집에서 살았구나, 그리고 이런 공간에서 거주를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올렸던 집들, 생명을 다한 공간. 사람들이 떠난 골목은 온기를 잃고 삶의 고단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주택이 낡다 보면 여러 가지 손볼 때도 많고 주거 환경이 나빠지니까 이제 사람들도 떠나고 그러면 서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은 해야 된다고 봐요. 도시를 개발할 때는 기존의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사업지구에다 이제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을 어떻게 이제 거기에 재정착을 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공공성을 우선하는 도시개발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인천에서 손꼽히는 대단지 아파트. 십정동에는 5,600세대가 넘는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주거 환경 속에서 십정동 원주민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가 살다 여기 오니까 이렇게 아시는 분들 만나면 참 반가워요. 낯선 데 가서 아파트를 하나 뭐 분양받아서 간다고 치면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없지. 아니, 우리는 이거 아는 사람들이라 그게 좋아. 집도 깨끗한 게 좁지만은 깨끗해서 좋고 또 저기 이렇게 아는 사람들 만나니까 좋고. 골목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오롯이 옛 동네의 정을 나누면서 지냅니다. 동네를 안 떠나면서 이분들이 다 오래됐잖아요. 막 4, 50년씩 된 분, 내지는 뭐 30년 이상씩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안 떠나겠어? 마을이 좋고 동네가 좋고 또 게다가 집을 예쁘게 지어놓으니까는 너무 살기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마다 뿌듯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뿌듯하고. 입주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야외 영화 상영회를 마련했습니다. 행사 전부터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상영 예정작이 남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개봉작을 다시 만나는 이유가 특별합니다. 이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는 지금 이 아파트가 생기기 전 그 상태의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별천의 적다른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 십정동에서 촬영한 영화. 젊은 세대가 몰랐던 십정동의 역사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요충지다. 이 지역 사람들의 오전 동선을 거의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동구 씨는 참 부지런하세요. 그 동구의 역할 자체가 마을 사람들을 이제 조용히 관찰하고 마을의 동태를 살피고 이제 겉으로는 바보이지만 이런 역할이 이제 주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십정동에서 발견했던 그 동구 슈퍼의 부지가 실제로 십정동의 초입에 드나드는 나들목 관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동구 슈퍼를 기준으로 이제 그 오르막길에 이제 마을이 펼쳐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동구 슈퍼에 아주 적합한 장소를 찾았던 게 가장 그 십정동에서 주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10개의 우물이 있다고 해서 십정동. 윗마을 아랫마을 사이 철거민촌으로 불리던 달동네는 철거 전까지 단골 영화 촬영지였습니다. 십정동은 상당히 넓고 입체적이다라는 첫인상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네가 삭막하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좀 생활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빈집들이 너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좀 삭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좀 굉장히 좀 다채로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르막길이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뭐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는 할머니, 뭐 동네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마치 제가 90년대에 놀고 있었던 그 옛 추억이 있는 동네라고 할까? 정말 90년대처럼 이제 정감 있는 동네였거든요. 2023년 영화 주인공인 동구가 돌아온다면 옛 동네를 찾지 못할 만큼 달라졌습니다. 철거 지역에서 나온 생활 유산들을 활용한 미술 조형물 십정폴리.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옛 동네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가 잘 보이잖아. 집안에 한 번 더. 영화 속 우리 집 찾기. 옛 십정동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또 감회가 새롭죠. 김수현이가 지붕으로 날아다니면서 막 찍고 그 초록색 추리닝인가 그거 입고 지붕으로 날아다니면서 하고 저희 스태프들이 저희 집 옥상으로 40명이 왔었어. 우리가 저런 동네에서 저런 마을에서 살았었지. 이 마을에 살았었지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집도 나왔고요. 그 우리 집 뒤에서 촬영고 옆에 집 다 나왔어요. 막 이렇게 둘이서 먹고 막 하는 집이야. 그 밑에 집이 우리 집이니까. 지금은 보는 게 다 생각이 나죠. 근데 이렇게 딱 쳐놓으면은 여기가 여기인가 그러죠.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그 산동네가 이렇게 평지가 돼가지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언제나 앞장서 변화를 이끌어온 도시.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꿈은 가능할까요? 인천 서부의 검단 신도시에는 눈에 띄게 공원들이 많이 조성됐습니다. 검단에서 생활한 지 20년이 된 주민 황보도영 씨. 그냥 동네 뒷산의 야산 정도 됐죠. 특히 야산이 그렇잖아요. 좀 약간 어둡고 침침하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근데 공원화 시키고 또 길도 만들어주고 또 사람들도 많이 또 다니니까 좀 안전하기도 하고 더 잘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생각이 좀 들죠. 개발에서 소외됐던 검단 지역은 미래형 신도시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검단 지역의 7개 산을 보존한 채 친환경적으로 조성됐고 마지막 3단계 개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삶이 즐거운 도시는 시민들이 꿈꾸는 삶의 터전이죠. 길들이 이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다시 또 분리되기도 하고 또 그런 점에서 재미도 있어요. 길을 찾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이어지지 않고 끊기거나 또는 길이 없는 것처럼 생겨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는 힘들었었는데 여기는 트레킹할 때 보니까 이 길도 찾아다니고 저기도 찾아다녀서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애들은 좋아하죠. 아무래도 그 전에 뭐 생활 편의시설, 특히 뭐 커피숍 같은 거 찾아다니기도 쉽지 않고 서울도 나갔다가 또 인천 어디 갔다가 막 이랬었는데 이 안에서 뭐 생활 환경 안에서 또 이렇게 지금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좋죠. 검단 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산실은 검단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3단계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서울로 나가는 저희 주요 광역 도로라서 이게 좀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다 추진돼서 이제 입주민들이 원활한 이제 광역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의 기반 시설 관련 업무는 물론 민원 사항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사업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신속하게 처리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시공사나 이제 감리 이제 회사들하고 업무 회의를 자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간적으로도 이제 많이 절약되고 이제 그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장 사업단을 이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표 자적 도시를 꿈꾸는 검단 신도시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1, 2단계 준공에 이어 3단계 특화 계획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차별화된 미래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는 지방공기업이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신도시 하겠다고 할 때는 뭐 믿음이 안 갔겠죠. 근데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또 정부도 믿어주고 난관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보람 이런 것도 또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단 신도시를 완성하는 3단계 특화구역의 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첨단 미래도시, 에코 힐링도시, 청년 문화도시의 청사진이 현실화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처럼 보이고 여기가 이제 호수공원이 생기고 커넬워크처럼 해서 주변에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제 도서관하고 박물관 뭐 공모전 해가지고 뭐 선정된 것 같은데, 근데 그쪽 호수공원 안에 이제 도서관하고 박물관이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티가 좀 안 날 수 있죠. 보통 다 지하에 묻히고 그래서 기초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근데 일단은 기초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이제 이 시민들이 모든 뭐 상수도로 사용하든지 본인들이 쓰는 뭐 오수나 이런 것들이 잘 배출되게 저희가 또 이거 기반 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누리시는 기본적인 권리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조성을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예. 지금은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신도시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 많은 계획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검단 신도시 박물관과 도서관 국제설계 공모전의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비사는 인천 검단 박물관 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국제설계 공모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국제 규모의 공모인 만큼 국내외에서 다양한 출품작들이 쏟아졌고 당선작을 포함 10개의 입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인천 검단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 문화를 좀 검토를 해봤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디자인적으로는 이 자연의 복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의 연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산을 연결하는 자연의 연결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그다음에 박물관과 도서관이 이게 따로따로 계획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융합이 되면서 하나의 장소의 공간, 장소로서의 건축을 제안하면서 저희가 여기 복합 문화에 열린 공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내가 잘났다는 건물을 지금 주장하신 건물은 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랜드마크라고 하면 내가 잘난 건물이 아니라 주변과 소통하고 또 주변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건축이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될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 단지. 며칠 전 이사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앳된 얼굴의 부부는 26 동갑내기 신혼부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9년차 연애를 끝내고 혼인신고와 함께 아파트에 입주했답니다. 첫인상은 살찌기 전이어서 진짜 잘생겼어요. 완전 연예인 정도로? 아니 진짜 잘생겼었어요. 그 한눈에 반해가지고. 저 처음 봤을 때도 키가 엄청 크고 코가 엄청 이쁘구나. 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좀 꽂혔죠. 저는. 네, 지금도 똑같이 이쁘고요. 인천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 졸업 후 직장에 다니면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고 하네요. 일단 저희가 집이 엄청 멀었어요. 저는 간석동이고
저 지금 와이프는 좀 작전 쪽에 살아가지고 차로 30분 좀 넘게 걸렸어요. 처음 구월동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데이트도 하고 성인 돼서도 구월동으로 자주 와서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첫 보금자리 네. 9월이네. 네. 오, 맞네. 첫 데이트도 구월동. 마침 9월동에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 소식을 듣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은 결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사귀기도 했고 원래 내년쯤에 좀 결혼 계획이 있었어요. 어차피 다음 년에 결혼도 할 건데 그럼 여기 입주를 목표로 삼아서 혼인신고까지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조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가 좋아서 그냥 그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종이가 너무 좋아서 얘랑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따로 살면 그래도 헤어져야 되잖아요. 다른 집. 근데 좋은 아파트도 나왔고 영종이도 알아봐 줬으니까 여기 당첨되면 그래도 같이 붙어 있을 수 있고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 이유만으로도 같이 온 것 같아요. 또래보다 조금 일찍 선택한 결혼. 하루하루 깨가 쏟아지는 일상입니다. 오늘은 서툴지만 요리에도 도전. 어때? 잘 됐네. 잘 된 것 같아? 응. 그래, 잘했어.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첫 번째 손님 요리. 손맛보다는 정성이 들어간 훈제오리 무쌈마리를 메인으로 나머지는 간편하게 배달 음식으로 상차림을 했습니다. 드디어 손님 도착. 오늘은 입주 후 첫 집들이가 있는 날입니다. 가구가 있네? 달달한 신혼집이라고. 친구들에게 처음 소개하는 신혼집. 이제야 결혼했다는 실감이 납니다. 게임방. 부럽다 이거는. 너 핑크랑 삼겹대로 있네, 삼겹대로? 우리 집은 이렇게 아름답게 둘이서 살만하게 잘 꾸몄는데? 꾸며놨습니다. 그니까 좋네. 잘 살기만 하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잘하네. 별 차이가 없나? 아니 너네 둘 다 키... 옹기종기 모여도 꽉 차는 신혼집. 두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본 친구들입니다. 네가 말았어? 오늘 집들이에 온 친구들은 일단 다 중학교 때 친구고요. 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좀 친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치, 주희도 처음 만난 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지? 오래 만났어. 고등학교 때 17살일 때니까. 혼인신고 한 거 잘 봤어. 잘 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오케이.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는 사줄게. 잘 살아! 집주인이 정성으로 만든 요리도 맛보고 이만하면 첫 집들이는 성공. 친구들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집이 있다는 게 일단 멋있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먼저 보내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제가 감히 말을 하자면 조금 대견하죠. 좋은 자리에서 좋은 위치에서 직장도 다니고 있고 약간 20대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서 엄청 대견합니다. 오늘 영종 씨 부부와 친구들 모두 조금 더 어른이 되는 과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행복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돼준 것처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합니다. 진짜 둘이 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둘이 살기에도 좀 넓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 주위를 둘러봐도. 여기서 저희가 둘이 같이 합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자녀 계획이 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이뤄서 또 이쁘게 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들 부부가 그리는 미래와 꿈을 응원합니다.
인천은 지난 20년 동안 도시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사업에 환원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소득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교실이자 쉼터인 이곳. 아동복지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 방문입니다. 사업 담당자와 공사를 진행할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꿈의 책방. 책을 들어갈 수 있게 조금. 센터장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드리는 거라서 네. 혹시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시면은 네. 주로 이용하는 애들 연령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 뭐 가구적으로 좀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TV가 있으면 뭐 TV를 뭐 약간 좀 저런 보드로 뭐 감췄다가 뭐 열었다가 뭐 하거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공사를 담당할 실무자의 사전 점검 결과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부족하고 보기와 달리 책상과 의자의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대가 너무 돼요. 왜냐하면 여기 공간이 책상부터 시작해서 되게 환경적으로 뭐 되게 열악하는 환경인데 이런 공간이 마련이 된다면 책에 또 흥미를 가지게 되고 또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이 열악한 지역 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꿈의 책방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책방 공간을 확보해 무엇보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와! 예쁘다. 이거 뭐야? 이거 있었어? 없었던 거. 선생님 이거 나왔었어요? 이거 다 사놨어. 아싸! 가방 정리해놓고 와서 이거 해. 그거 없나? 아 없네. 꿈의 책방 12호점이 공개된 날 새로 들어온 책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좀 나무로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여기가 이런 뭐 돼 있는 게 있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나무들이서 뽀개질까 무서웠는데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이렇게 환경이 달라질 줄은 정말 상상 이외로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딱 문 여는 순간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오늘은 그냥 우리 친구들이 오자마자 공부해요 이게 아니라 자, 책 볼래요 하는 그 느낌으로 전부 다 앉아서 책을 보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든 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책에 집중하는 모습 보고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우리 애들이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구나. 아, 우리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다는 이 공간이 마련된 것 자체부터 저는 너무 좋아요. 사회를 위한 공헌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좋은가 보다. 뭐 서랍장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게 좀 아이들이 독서하는 분위기 또 뭐 공부는 뭐 본인들이 소형이지만 이런 독서 분위기 이런 걸 통해서 또 도시공사가 지역사회 공헌하듯이 또 아이들이 자라서 또 지역사회 내지는 우리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변화된 공간에서 아이들의 꿈이 더 크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그 공간의 이야기를 살리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 도시에는
나름의 자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인천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고 좀 작게 보면 뭐 각 구마다 또는 동네마다 갖고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인천은 충분히 그러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곳이에요.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건데 인천 이야기들을 곳곳에 모든 공간에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를 바꾸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꿈. 이런 도시의 양면성, 하나는 정말 최첨단의 도시의 모습, 또는 예전에 개화기 때의 어떤 도시의 모습을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가 어떻게 어우러질까? 앞으로는 대한민국 2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립 후 인천의 도시 발전과 함께해온 20년. 이제 20년이 되고 3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노하우와 또 여러 가지 기반은 이제는 좀 갖추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산업도시나 이런 것보다는 인천이 문화적이고 또 생태적으로 또 친환경적이면서 또 이렇게 편안한 도시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가 제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목에서 신도시까지 인천이 그리고 완성해 나갈 꿈은 사람이 행복한 도시입니다.